여러분, 암이라는 단어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기분이신가요? 가족 중에 암 투병 중인 분이 계시거나 본인이 암 선고를 받으셨나요? 그 무거운 두려움 저도 깊이 이해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셋 중 한 명은 평생 암을 마주한다고 합니다. 이제 암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50대만 넘으면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는 그 순간의 긴장감은 모두가 아실 겁니다. 저는 장원일 박사입니다. 50년 넘게 암 환자들과 동행해온 80세 노의사죠. 제 진료실에서 만난 수천 명의 환자들이 암을 이겨내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제 아내도 63세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인 저도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의학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죠. 바로 치료 후의 관리가 생존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단 후 모든 환자가 묻는 이 질문에 저는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식탁이 암을 물리치는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약식동원이라는 말은 암 환자에게 단순한 속담이 아닌 생존의 지침입니다. 올바른 식단은 암세포가 다시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지난달 70대 환자가 5년 만에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제가 방심했어요. 몸이 좋아지니 다시 옛날 식습관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암은 결코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언할 수 없는 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적군들이 여전히 몸속에 잠복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만들어주는 환경에 따라 다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암세포가 두려워하는 환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제가 50년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진짜 효과적인 방법들을 오늘 공개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암 환자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함께 암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 봅시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암 환자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 드셨죠? 특히 초기 암이라면 수술과 표준 치료만으로도 5년 생존율이 80%를 넘는다고 합니다. 의학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하지만 사기 암의 경우는 아직도 5년 생존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일기암이라 하더라도 폐암이나 대장암 같은 소화계 암은 재발률이 50%가 넘을 정도로 재발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다 나았다고 생각하며 관리에 소홀해지기 쉽지만 사실 암의 완치는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과제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만나온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몸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수술과 표준 치료를 마치면 많은 분들이 완전히 나았다고 착각하며 이전 생활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게 함정입니다. 유재석 씨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65살에 대장암 2기로 진단받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도 잘 견뎠죠.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다 나았으니 정기검진만 잘 받으세요 라고 하셨답니다. 유 씨는 정말 기뻤고 곧바로 예전 생활로 돌아갔어요. 술도 가끔 마시고 늦게까지 일하며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죠. 그러다 2년 후 재검진에서 암이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암세포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남아있다가 몸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증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완치라는 표현보다는 관리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암이 좋아하는 몸 상태와 싫어하는 몸 상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암세포는 염증, 저산소, 저체온, 산성화 상태를 좋아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서로를 유발하며 악순환을 만들고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 몸에 염증이 생기면 그 부위에 산소 공급이 감소하고 체온도 떨어지며 주변 환경이 산성화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암세포는 더 빠르게 증식하죠. 반대로 몸에 산소가 충분하고 체온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며 알칼리성 상태가 되면 암세포는 자라기 어려워집니다. 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식단 관리가 필수입니다. 암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이 바로 식단 관리니까요. 암세포가 싫어하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여 몸 상태를 개선하는 것은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항암식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암식품은 바로 해독주스입니다. 해독주스는 암 환자들이 아침에 많이 섭취하는 음식인데요. 사과,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등이 주재료입니다. 각 식품이 가진 항암 성분이 몸의 독소를 배출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사과에는 폴리페놀과 솔릭시드가 풍부하여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항암 효과를 발휘합니다. 사과는 껍질째 먹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는데 물론 깨끗이 씻어서 드셔야 합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루테올린 성분이 암줄기세포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C와 K가 풍부해 염증을 억제하고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특히 설포라판은 항암 효과가 뛰어나며 위벽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은 매일 아침 양배추 주스를 마시면서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체력도 회복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위암 수술 후 꾸준히 양배추 주스를 마셨는데 주변 환자분들보다 회복 속도가 빨랐답니다. 브로콜리에는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이 포함되어 항산화 작용을 돕고 설포라판 성분이 암세포 증식을 막아줍니다. 브로콜리는 국내 연구에서도 항암 효과가 입증된 대표적인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이런 해독 주스를 만들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데쳐서 갈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채소로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15% 정도에 불과하지만 약간 데치면 60%, 살짝 익혀서 갈아 마시면 90% 이상까지 흡수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특히 암 환자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분들 중에는 생채소 주스를 마시다가 소화불량을 겪은 분들이 많았는데 데쳐서 마시니 속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암과 싸우기 위해선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독 주스 한 잔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좋아지는 건강 상태가 결국 암 재발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해독 주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암 관리에 있어 식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병원에 다니시는 김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5살의 이분은 유방암 수술 후 해독 주스를 매일 아침 드셨어요. 처음엔 맛이 익숙하지 않아 고생하셨지만 3개월만 지나니 피로감이 줄어들고 면역 수치도 좋아지셨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항암식품은 버섯류입니다. 특히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 그리고 신령버섯이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표고버섯에는 렌티난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자연살해 세포라고 불리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표고버섯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느타리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실제로 느타리버섯 추출물을 연구한 결과 유방암, 대장암, 간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신령 버섯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신령 버섯의 다당체 성분은 항암 작용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버섯을 조리할 때는 살짝 데쳐서 먹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래 조리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까요. 맑은 국이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환자분 중에 최 선생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64살에 간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수술 후에 매일 버섯을 활용한 요리를 드셨대요. 특히 표고버섯 국과 느타리버섯 볶음을 자주 해 드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5년 넘게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이제 세 번째 항암 식품으로는 발효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우리 전통 발효식품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발효식품이 암 예방에 효과적인 이유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장내 환경은 면역 체계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장 건강이 면역력에 중요하다는 뜻이죠. 김치에는 유산균뿐만 아니라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를 돕고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배추김치는 유방암과 대장암 예방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된장과 청국장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 여성 호르몬 관련 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도 뛰어나 세포 손상을 막아주죠. 다만 발효식품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짠맛입니다. 특히 김치나 된장은 염분이 높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저염으로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을 줄이는 대신 마늘이나 생강 등의 향신료를 활용하면 맛도 좋고 항암 효과도 높일 수 있어요. 발효식품의 효과를 경험한 박할아버지 사례도 있어요. 78살에 위암 수술을 받으신 후 청국장을 꾸준히 드셨더니 면역 수치가 좋아지고 체력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청국장은 소화가 잘 되어 위장이 약한 암 환자에게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항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야 할 식품도 있습니다. 과도한 당분과 정제된 탄수화물, 가공육은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어요. 또한 튀긴 음식이나 훈제 식품에 포함된 발암물질도 염려됩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대장암 수술 후에도 매일 달달한 디저트와 가공육을 드셨다가 1년 만에 재발하셨어요. 그때 식단의 중요성을 깨닫고 완전히 바꾸셨는데 이후로는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암 관리에서 중요한 건 한순간의 노력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식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바꿔나가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식단 관리와 함께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염증 상태를 만들어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니까요.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암 관리의 핵심은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몸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면 재발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몸이 좋아지니 마음도 좋아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식단 관리를 통해 건강을 되찾은 많은 환자분들이 삶의 의지와 긍정적인 마음도 함께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선순환이 암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독 주스와 버섯류, 발효식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항암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마늘과 생강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전통 음식에서 빠지지 않는 재료이면서 암 환자들의 식단에서도 꼭 필요한 중요한 항암 식품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전립선암, 식도암, 유방암 등 다양한 암종에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는 과정에서 생기는 알리신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해독 작용을 합니다.
제가 암 환자분들께 추천해 드리는 마늘 섭취법이 있는데요. 마늘을 끓는 물에 1시간 정도 삶아서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알리신의 효능이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물론 마늘 냄새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삶으면 냄새도 많이 줄어들어요. 제 환자 중 50대 후반의 이 씨는 대장암 수술 후 매일 삶은 마늘을 3쪽씩 드셨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처음엔 맛이 익숙지 않아 힘들었지만 지금은 습관이 되어 하루라도 빠지면 허전하다고 하시네요. 생강도 마찬가지로 뛰어난 항암 식품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합니다. 특히 대장암의 발생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한 생강은 암 치료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구토와 메스꺼움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생강은 따뜻한 차로 마시면 좋은데요. 꿀을 약간 넣어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효과도 높아집니다. 생강차는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도 있어서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은 70대 초반에 윤 할머니가 유방암 재발로 힘들어 하실 때 생강차를 권해드렸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드시더니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줄어들고 체력도 회복되셨답니다. 특히 추위를 많이 타셨는데 생강차를 마시고 나서는 몸이 따뜻해져서 좋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마늘과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먹는다고 효과를 보기 어렵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5번째로 소개해 드릴 항암식품은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특히 피부암, 폐암, 간암, 위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녹차를 마실 때는 물 온도와 우려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오래 우리면 쓴맛이 강해지고 카테킨이 파괴될 수 있어요. 80도 정도의 물로 2분에서 3분 정도 우려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만났던 60대 중반의 정 선생님은 위암 수술 후 매일 3잔씩 녹차를 드셨어요. 처음에는 쓴맛 때문에 힘들어 하셨지만 점점 적응하셨고 지금은 녹차의 깊은 맛을 즐기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정기검진에서 면역 수치가 좋아진 걸 확인하고 더욱 열심히 녹차를 마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다양한 항암 식품을 소개해 드렸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한 가지 식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항암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암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암의 전이와 재발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면 재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독 주스, 버섯유, 발효식품, 마늘과 생강, 녹차를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암과 싸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식단 관리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챙기는 것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은 암 진단 후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식단 관리와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암 진단이 내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암과 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몸을 관리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을 믿고 꾸준히 관리하면 암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닌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곧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식습관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암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꾸준함입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음식을 바꾸니 정말 몸이 달라지는 걸 느껴요. 그만큼 식단 관리가 암 관리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소개해 드린 항암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하시면서 건강한 몸 만들기에 도전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항암 식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식품은 고구마와 귀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어 암 환자분들의 식단에 꼭 필요한 식품이에요.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을 높이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구마에 들어있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소화 기능을 강화하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고구마는 찌거나 구워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름에 튀기면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고요. 찐 고구마는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아 암 환자분들께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 중에 70 초반의 강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폐암 2기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으신 후 매일 아침 찐 고구마를 드셨대요. 처음에는 단순히 소화가 잘 되어서 드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도 회복되고 면역 수치도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6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혈당 조절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어 암 환자들의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좋습니다. 귀리는 아침 식사로 오트밀을 만들어 드시면 좋아요. 여기에 견과류나 과일을 곁들이면 영양가도 높아지고 맛도 좋아집니다.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죠. 60대 중반의 윤 선생님은 위암 수술 후 체중이 많이 줄어 체력 회복이 걱정되었는데 귀리를 활용한 식단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아침마다 귀리죽을 드시고 간식으로는 귀리 쿠키를 만들어 드셨답니다. 덕분에 무리하게 체중이 늘지 않으면서도 체력이 회복되었다고 하시네요. 여기서 암 관리의 핵심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건강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관리를 멈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암과 싸우기 위해선 매일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0대 후반의 이 씨는 대장암 수술 후 한동안 철저히 식단을 관리하셨어요. 그러다 1년쯤 지나 건강이 많이 좋아지자 관리를 소홀히 하셨죠. 예전처럼 술도 마시고 늦게까지 일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결국 2년 만에 암이 재발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다시 치료를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단단히 다잡고 고구마와 귀리 등 항암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며 몸 상태를 개선했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철저히 하셨죠. 그 결과 체력이 회복되고 재발 위험도 낮아졌답니다. 암을 이겨내기 위한 실천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해독 주스와 버섯유, 발효식품, 마늘과 생강, 녹차, 고구마와 귀리 등 암세포가 싫어하는 식품을 꾸준히 드세요. 이런 식품들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한 가지 식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항암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해요. 셋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충분한 수면과 적당한 운동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걷기는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에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죠. 명상, 취미활동, 대화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꼭 받으세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정기검진은 필수입니다. 이상이 있을 때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도 좋아지니까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환자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식단 하나, 습관 하나 바꾸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암이 두렵지 않은 몸을 만드는 그날까지
꾸준한 관리로 건강한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랫동안 만났던 환자분들 중에는 암 진단을 받고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80 중반의 김 할머니는 위암 진단을 받고 15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할머니의 비결은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가족들과 웃으며 지내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암 환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치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암은 완치보다는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건강한 태도입니다. 꾸준히 관리하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암 극복의 길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암이 두렵지 않아요. 내 몸을 잘 관리하면서 살면 되니까요. 이 말처럼 암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닌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소개해 드린 항암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건강한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